154페이지 12번부터 침투 탐상 딥하기 시험 4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은 은메달이고 진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금메달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금메달을 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여기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이러니 금메달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제 이야기가 어떤 데 부족한 점도 있고 여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웅변에서는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다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잠깐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점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2번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번 내부 기공 결함 검출 찾아야 할 때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안을 했습니다. 내부 결함은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투과 시험하고 초음파 탐상 시험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공 같은 경우는 주조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주조할 때 나타나는 기공 같은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13번 비파괴 검사법을 적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사항을 내놨습니다.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 비파괴 검사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한 제품에 결함이 있나 없나, 그다음 또 설비를 운용할 때 그 설비에 결함이 있나 없나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지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제품 결함 유무 또는 결함 정도를 신뢰성을 향상한다. 요거 맞습니다. 시험 결과 분석 검토하여 제조 조건 보완함으로 제조 기술 발전시킨다. 이 항도 적절한 항이죠. 적절한 시기에 불량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제조 원가를 절감한다. 요 라번도 굉장히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가번이 틀렸습니다. 1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중 수세성 수세성은 물로 씻는 것이죠. 그죠? A로 표시합니다. 아쿠아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법의 장점에 속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표면이 약간 거친 부분에 이렇게 물로 씻으면 잘 씻깁니다. 여기 가장 적합하고요. 다번 같은 경우는 넓고 얕은 결함 탐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물로서 확 씻어버리면 결함에 함유된 침투제가 씻겨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봅시다. 다른 비파괴 검사 NDT-법과 비교했을 때 와전류 탐상시험 ET, ECT, Eddy Current Test 여기에 ET인데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자, 이 와전류 탐상시험은 이게 이제 주로 어디냐면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나 장치산업 철강회사가 파이프 관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데 이 와전류 탐상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와전류 탐상 장치를 여기에 그림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한 70% 정도는 그 종목의
기본적인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내가 여러분 지금 꼭 어느 회사를 갈지, 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이런 데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내가 담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보다는 SK보다는 저 S-오일이 한 지금 몇 년 사이에 약 1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면 S-오일 같은 데는 사람을 좀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와전류 탐상시험요, 우리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보고, 또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이러는 사람은 이 부분에 별도로 깊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 와전류 탐상시험은 검사 결과의 기록이 쉽습니다. 요 몇 번 했습니다. 표면 아래 깊숙한 위치의 결함 검출이 쉽다. 이거는 아니죠. 이 사항은 뭐냐면은 내부 결함입니다. 이 와전류 탐상시험은 침투 탐상시험과 자분 탐상시험과 더불어서 표면 가까이 있는 결함을 찾는 것이니까 나하고는 틀렸습니다. 답은 이제 와전류 탐상시험은 접촉법이 아니고 비접촉법으로 검사 속도 빠르고 자동화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 결함 크기 변화, 재질 변화 등의 동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는 결과 판독이 상당히 좀 어렵고 경험이 많이 축적된 사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결함 탐상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16번 시험체를 가압 및 감압,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압력 변화를 계측하여서 누설 검사하는 측정 방법은 방치법, 누설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치법, 누설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이제 알아두세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력 변화를 계측하니까 요거는 그냥 그 아니고 방치법 누설 검사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 오랜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한 거예요. 기포는 버블입니다. 거품이죠. 기포 누설 검사, 기포 누설 시험은 시험체에 가압 또는 감압 유지한 후 그 다음에 발포액으로 기포를 형성시켜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전에 같으면 기포 누설 검사법이 많은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가압 감압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에 방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와 다를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누설 검사는 뭐냐? 암모니아 누설 검사는 암모니아 누설 시험은 시험체 NH3 포함하고 있는 기체를 가압하고 시험체 표면에 도포한 암모니아의 검출 현상제가 누설되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변색하는 형태를, 색깔이 변하는 변색하는 형태를 이용한 시험 방법입니다. 변색 부분의 직경을 관찰하여 누설 위치와 누설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감도가 높아 대형 용기의 누설 검출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요 이제 암모니아도 사실 많이 마시면 인체에도 해로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독한 냄새가 나오고 요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 암모니아 누설 검사를 할 때는 여러 사항을 잘 고려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요 16번에는 가와 다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여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가압 및 감압한다면은 이 발포액으로 기포를 형성시켜 검사하는 방법은 기포 누설 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치법 누설 검사는 가압 및 감압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 후
압력 변화를 개척한다. 이러니까 요거는 방치법 누설검사하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에서 산성 잔류물 및 크롬 성분 매우 유해한 이유는, 요거는 이제, 자, 라합은 먼저 봅시다. 물이 있는 곳에서 산성과 산화물이 형광 침투제와 반응하면 형광염료 기능을 산화해버리면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산성 잔류물, 크롬 성분 잔류물은 형광 침투제와 이것도 반응하여 형광 성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합은이 유해한 이유에 대한 정답이 되고요. 가는 봅시다. 유화제가 산성 잔류 및 크롬 성분에 의한 영향을 중화시켜준다. 이거는 유해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 모든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형광 성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닙니다. 다 수세성 침투제에 포함된 유화제가 있는 곳에서만 산성 및 산화물이 형광과 반응하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랍니다. 여기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 읽어보면서 잘 그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17번. 침투 비파계 검사의 침투액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내용은 침투액입니다. 영재제거성 형광 침투액은 수도시설과 전원이 필요 없다. 이거는 형광은 수도시설하고 요 전원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영재제거성 형광 침투액입니다. 수도시설과 전원, 여기 영재제거성이니까 수도시설은 몰라도 전원이 있어야만 자외선 조사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겠지요. 영재제거성 염색 침투액은 대형 부품의 부분 탐상에 적합하다. 효율적입니다. 영재제거성 형광 침투액은 대형 부품 전면의 동시검사의 효율적인 방법이다. 너무 큰 것은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죠. 왜? 형광일 경우는 암실이고 자외선 조사 장치를 설치하고 이게 전면 동시검사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영재제거성 염색 침투액은 인화점이 낮으므로 부분적인 탐상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다. 이 자체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침투 탐상에게 인화점이 낮으면은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화점이 낮으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7번은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18번. 비파괴 검사하여 나타난 결함 중에서 발생 생성 요인이 다른 것을 내놨습니다. 피그 아크 용접할 때 텅스텐 혼입으로 발생한 결함. 그건 텅스텐이고 결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온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 요것도 이제 용접할 때 고온을 받았을 때 균열. 용입 부족으로 발생. 가와 나와 다는 모두 다 용접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콜드 샷. 이거는 당면 경계라고 했죠. 이건 추조입니다.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콜드 샷은 당면 경계입니다. 추조 결함 콜드 샷은 용탕 주입종. 용탕이 튀길 때 발생합니다. 코어 받침대 내부 냉금과 같은 금속으로 인해 용탕 흐름이 완전히 하나로 되지 못할 때 두 흐름의 경계면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당면 경계 콜드 샷이 생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용입 부족은 용접 결합입니다. 용입이 녹인 금속이 용융 메탈이 부족하여서 루트면이고 밑쪽에 개각선 밑쪽 루트면 등이 용융하지 않고 남는 현상입니다. 온도 경사가 높고 용접 온도 550도씨 이상 고온일 때 용접이염매 근처에 생기는 틈이 또한 고온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18번 같은 것은 콜드 시엇은 어쨌든 주저할 때 생긴 결합니다. 티그 용접이나 이 고온균열 뭐 용접 부족 이거는 용접할 때 생긴 결합니다. 요걸 잘 알아두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자, 19번 형광 침투 탐상 시험 전 처리 과정에서 부품에 묻어있는 강한 산성물질을 씻어내지 않을 때 발생한 주의 현상은 침투제, 형광 침투제의 형광성 감소로 결함 식별 능력을 잃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형광 침투 탐상은 뭐 결함이 큰 쪽은 관계없는데 아주 미세한 쪽은 여기에 이제 형광성이 좋아야만 결함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 형광성이 떨어지면은 결함 식별 능력을 잃는다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20번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 FA라고 하는데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에서 세척 처리를 할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세척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결함 속의 침투액을 빨아내버려서 유출시켜준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의 실제 결함보다 너무 크게 확대한다. 이거는 현상제를 투입할 때 해당되는 현상이고요. 다 미세한 결함 내 물의 오염을 형성한다. 이건 너무 뜨거운 물일 때 물이 이제 증발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침투액으로부터 형광성을 발생한다. 침투액으로부터 형광성을 발생한다. 이거 지금 물로 씻는데 형광성을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형광성이라는 것은 현상제를 나중에 뿌리고 자외선 조사 장치 아래에 있을 때 이제 형광성을 발생합니다. 21번 자분 탐상 시험의 특징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표면 및 표면 근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표면 근처 결함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자분 탐상 시험은 표면에서 좀 바로 아래에 있는 걸 표면 직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함 모양이 표면에 나타남으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비파계 검사 특히 침투, 자기, 와절유 이런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체가 전도체이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도체 이거는 죄송합니다. 전도체가 아니고 전도체는 와절유입니다. 그죠? 강자성체이어야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죠. 사용되는 자분은 시험체 표면의 색과 대비를 잘 이루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색과 대비를 잘 이루어야만 우리가 현상제는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과 대비를 잘 이루어줘야 된다. 누설 검사로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 프로브 시험할 때 검사 부위가 아닌 열린 구멍은 모두 밀봉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할 밀봉 재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플러그를 공기하시는데 꽂으면은 이제 밀봉이 되겠죠. 밀봉 왁스, 시멘트, 할로겐 포함물은 아닙니다. 밀봉제에 할로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의사지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표면 균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하는 검사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침투 탐상 시험 현상제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22번부터 또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설 검사의 가스 흐름률 단위 클루색과 루색 관계가 옳은 것은 요것도 오래된 앞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1 클루색은요 10-2제곱 루색이다 하는 건 했습니다. 루색은 누설 검사에 쓰이며 단위 0.133 메가파스칼 점 미터 3제곱 퍼 세크이며 누설율입니다. 23번 각종 비파계 검사 종류와 그 원리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유관시험은 열화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화상 해석을 유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침투 탐상시험은 침투 현상인데 전자기 현상이 아니고 다 초음파 탐상시험은 파나 음의 전달 맞습니다. 초음파나 요거 맞습니다. 스트레인 시험은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인 시험은 동적인 응력이나 뭐 이런 걸 검사하는 것이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24번 누설 탐상 시험에서 가연성 가스 정의를 옳은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폭발범위 하한 10% 이하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5번 음향방출시험. 음향방출시험과 관련 없는 것은 요것도 또 이대로 나왔습니다. 음향반사가 아닙니다. 음향방출시험 하니까 우리가 음향방출시험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요거는 초음파 시험할 때 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음향방출시험에서는 아닙니다. 카이저 효과 동적이다. 동적 움직이는 걸 말이죠. 동적 불연속 탐지가 가능하고 소성 변형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부분에서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니까 카이저 효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험체 응력의 이력이 있을 때 한 번 그 응력 시험을 했을 때 가해졌던 최대 응력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음향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번의 하중을 걸어서 한 번 하중을 걸어 음향 방출 발생시킨 후 하중 제거하면은 다시 하중을 걸어도 이전에 가해졌던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음향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카이저 효과라고 한다. 이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음향 방출 시험 여기서 다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체 변형 파괴될 때 그때까지 저장됐던 스트레인 에너지가 해방되며 탄성파가 발생합니다. 이 탄성파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비파괴 시험이 음향 방출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뭐 앞부분에 앞부분에 있었죠. 뭐냐면은 음향 방출 시험 여기에 참 없네. 유관 시험. 자,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근데 음향 방출 시험은 연속형 음향 방출 시험과 돌발형 음향 방출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26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스넬 법칙 제가 스넬 법칙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비출 때 조사할 때 입사각과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반사하거나 굴절하는 그 관계, 입사각에 따라서 반사각과 굴절각이 정해집니다. 이 관계를 산출식으로 만든 사람이 스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각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누설 검사로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 프로브 시험할 때 검사 부위가 아닌 열린 구멍 등은 모두 밀봉하는데 이때 사용할 밀봉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할로겐 포함물이다 했죠. 요런 거는 제 기본적인데 나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침투 탐상 중에서도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후유화성 물로 씻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투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미세결함 검출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재료나 다량의 검사에 적합합니다. 형광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후유화성이니까 이게 물을 잘 씻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요 후유화성 그냥 수세성일 때는 거친 표면이 그대로 괜찮습니다. 후유화성일 때는 거친 표면의 재질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결함 검출이나 이런 소형 재료나 다량을 검사하는데 물이 기름에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화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은 수세성은 거친 표면의 재질에 적합합니다. 근데 오늘 거친 표면의 재질에는 아주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57페이지입니다. 27번 아변 판재. 아변할 때 판재 파도 모양은 물결 모양으로 된 것. 물결, 잔잔한 물결 모양으로 결함이 나타난 것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라미네이션 찾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법에 해당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초음파, 초음파 중에서도 이 파가, 초음파 파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종파, 횡파, 표면파, 판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판파입니다. 초음파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 아닌데 판파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28번 자분 탐상시험법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속은 자기의 흐름으로 비자성체 중에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가 바로 되지 않는 게 해결돼 비자성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건 틀렸습니다. 나의 철강 재료 등의 강자성체는 자화되면 알루미늄 등의 비자성체에 비하여 많은 자속을 발생한다. 여기에 정답입니다. 다 자속이 흐르는 자로, 자속이 흘러가는 통로, 길을 자로라고 합니다. 자속이 흐르는 자로에 결함 존재하면 그곳에는 기체나 비금속 계제물 등, 여기도 기체나 비금속 계제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자성체라고 해놨습니다. 강자성체가 포함되어 있어 자속이 흐르기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결함이 있으면은 이게 그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속이 가다가 결함이 있으면 비금속 계제물 같은 강자성체가 아니까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설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함 검사할 때 그 누설자속이 밖으로 나오면 그 주변에 뿌려져 있던 자석 분말이 거기에 몰립니다. 그럼 우리는 육안으로 그 부분에 결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도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표면 또는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에서는 자속이 결함 피하는 것처럼 퍼져서 흐르고 표층부 자속이 비자성체 표면상 공간에서 결함 누설 자속이 된다. 여기도 뭐냐면 비자성체 표면상 공간이라 여기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자분 탐상 시험은 강자성체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강자성체다 하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자, 29번 침투 탐상시험의 적심성과 관계가 깊은 접촉가. 어쨌든 침투액은 가능한 접촉가 큰 값을 갖도록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나아버니 바로 틀렸습니다. 가의 표면 장력이 큰 수원은 접촉각 9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접촉각이 90도 이상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수원이. 그래서 이거는 침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봅시다. 접촉각이 90도 이상일 때는 모셔간 내부에서 하향의 힘이 작용한다. 자, 그거 맞겠죠? 액면에 작은 관 씌웠을 때 접촉각이 클수록 관 내에 올라가는 높이가 액면에 관 씌웠을 때 접촉각이 클수록 요거는 관 내에 올라가는 높이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와 유사한데 요 29번도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가장 이제 우리가 요럴 때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짧게 공부하고 만일 CBT 시험을 치는데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좀 이제 여러분이 라와 가는 보니까 이게 수어는 표면 장력이 크니까 접촉각이 90도 이상이 된다. 90도 이상이 된다는 것은 잘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적합하지 않는 접촉각에 대한 설명이 정확합니다. 라도 이 가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다는 접촉각이 90도 이상일 때 모세관 내부에서 하향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모세관 내부에서 밑으로 당긴다면은 침투액이 위로 퍼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정확한 건 요 부분을 읽을 때 애매할 때는 요걸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정확한 답이 됩니다. 침투액은 가능한 한 접촉과 큰 값을 갖도록 만든다. 아니죠, 그죠? 작은 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9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체 표면 이물질 중 전기 세척으로 제거 어려운 것은 녹 같은 거는 좀 어렵습니다. 중유나 그리스나 경유 같은 유지이류, 기름 성분 같은 거는 쉽습니다. 녹 같은 거는 뭐 산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일반적인 비파괴 검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인 것은 유광검사는 비파괴검사법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누설자숙시험은 압력용기의 물높이 검사하는 데 적합한 게 말 그대로 관여내는데 세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분탐상시험은 섬유강화 복합재료 접촉불량부 검출할 때는 적합하다. 자분탐상시험은 강자성체에 쓰는 거죠. 침투탐상시험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비드 중에 내재하고 있는 미샨균열 요거는 침투 비드 중에 비드 내부에 있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설자숙시험, 누설자숙검출, 자분탐상시험, 강자성체, 표면결함 탐상, 침투탐상시험, 검사지열에 제한 없으나 표면결함 탐상에 이용 가능한 비파괴 검사다. 요 설명에, 요 보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대온도 K를 일반적인 섭씨온도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K는 273 플러스 도씨이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절대온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했고요. 모셔간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점성이라든지 점착력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표면장력이다. 이런 건 좀 알아두세요. 자, 오늘 또 수업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